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크레버스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두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크레버스라고 하면은 뭐 또 상장한 회사인가 신규 상장주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예, 크레버스는 구사명이 이제 청담 러닝이 되겠습니다. 청담 러닝이 되겠고 CMS 에듀를 이제 흡수합병 해가지고 크레버스로 사명을 변경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담 러닝이 회사가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사명만 바뀌었다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인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어저께 전 거래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인데요. 9월 14일 날 나왔던 이슈인데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버스 플랫폼 기술 협약을 체결했다. 글로벌 B2B, B2G 시장 공동 진출 부과한다. 그러니까 B2B란 거는 회사 대 회사 개념이 되겠고 B2G란 거는 회사 대 정부, 가버먼트가 되겠습니다. 회사 대 정부, 그러니까 그 정부하고 이제 정부에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물건을 판다 그런 개념이 되겠죠. 자, 리포트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레버스가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버스 플랫폼 기술 협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는 글로벌 B2B, B2G 시장 공동 진출에 본격 착수한다. 크레버스는 메타버스 플랫폼 기술 협력 및 글로벌 공동 마케팅을 위해 MS와 전략적 업무 협약 즉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메타버스 기반 프리미엄 교육 콘텐츠 플랫폼 개발 과정에서부터 글로벌 현지 진출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협업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MS는 애저 인프라 제반 기술 지원,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글로벌 현직 진출 지원, 메타버스 플랫폼 고도화 지원에 나선다. 크레버스는 MS의 클라우드, 애저 오픈, AI 서비스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개발, 협업 플랫폼 팀즈를 활용한 콘텐츠, 글로벌 B2B, B2G 시장 공동 진출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협업의 주요 골자인 애저는 세계적 수준의 성능과 안정성을 갖춘 MS의 퍼블릭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현재 여러 선도 기업에서 AI 기술 기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택하고 있는 플랫폼이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청담 러닝 하면은 생각하는 게 뭐죠? 우리 이제 교육주로 보통 분류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세히 뜯어보니까 AI도 관련돼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또 AI 관련된 뭐 테마가 한번 바람 불 수 있는데 그래 되면은 동사도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AI 주 중에서도 뭐 자회사를 통해서 하느니 뭘 통해서 하느니 하고 조금 막 지분을 투자했는데 거기를 통해서 뭐 그런 회사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는 말 그대로 지분을 조금 투자했거나 아니면 자회사하거나 뭐 그런 회사들입니다. 이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동사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AI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이 동사도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협업한다는 얘기도 있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이 종목은 지지대는, 자, 16,800원이 됐습니다. 자, 저항대 같은 경우는 19,500원이 됐습니다. 자, 전일에 긴 윗꼬리 달고 내려왔죠? 긴 윗꼬리 달고 내려왔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버스 플랫폼 기술 협약을 체결했다. 이 이슈를 해가지고 올라왔다가 최신한 물량 때문에 쭉 떨어졌죠. 윗꼬리 달고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당히 물려 계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아마. 그래 되면은, 21,700원이 신고가인데,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를 조금, 거기까지 올라간다는 생각하시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항대, 19,500원이죠. 이 부분에서 일단 좀 차익실현 하셨다가, 다시 저점을 좀 잡으시는 방법도 있다는 걸. 왜냐면은, 이 구간까지 다시 온다는 또 보장은 없어요. 왜냐면 재료가 이미 노출됐습니다. 예를 들면 또 물론 크레버스 931 청담 러닝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고배당주죠. 최근에 또 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하는 게 고배당주 관련된 내용이 한 번씩 붑니다. 이 때문에 동사는 그 이슈로도 한번 바람이 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연말까지 또 보시는 거죠.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적으로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한 달 동안 12,000주를 팔았습니다. 지금 최근에 지금 트레이딩하고 있죠. 기관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26만 4천주를 팔았는데 계속 팔고 있는 기조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메이저가 지금 핸들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이 지금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30만 4천주를 사고 있고 현재 개인이 지금 순매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시가총액이 1990억 밖에 안 돼요. 제가 이제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은 시가총액 3천억 기준으로 메이저 수급들은 3천억 미만일 때는 왜 이 회사를 투자해야 되는지를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잘못해서 사유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왜 투자를 하는지를 이제 꼼꼼히 분석해갖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게 이제 보통 기관들이 보통 그렇게 하죠. 투신과 연기금 포함한 기관들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천억이 상당히 중요해요. 3천억 미만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혹시라도 3천억 미만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손해를 본다 그러면은 욕먹습니다. 3천억 이상 할 때는 요건 그렇게 안 먹는데 3천억 미만일 때는 사유서까지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실이 나면 욕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기관들은 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 이 종목을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면 내가 욕먹을 텐데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번 더 고민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기관들이 조금 들어오는데 조금씩 한 번씩 더 생각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천억 이상이 중요하다는 거죠. 시총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용비율이 1.1%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습니다. 괜찮습니다. 코스닥 150 밖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자, 최대주 지분율 보겠습니다. 최대주 지분율은 23.5%입니다. 23.5%인데 아까 보셨죠? 시가총액 보셨죠? 이 종목은 중소형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최대 주주 지분율을 보는 이유는 바로 책임경영 확인 차원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대형주는 20% 이상, 중소형주는 30% 이상이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어야만이 책임경영 한다고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경영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최대 지분율은 약간 부족하다. 약간 미흡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 돼야 되는데 조금 모자라다는 거죠. 무슨 회사인지 아시죠? 교육하는 회사 되겠습니다. 학원하는 회사.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 학원 프랜차이즈 사업, 해외 교육사업. 청담학원 있죠? 청담학원. 청담학원이 바로 동사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담러닝이죠. 구사명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적 보시게 되면은 자 2021년도에 매출액 2,100억에서 올해 2022년도에 2,200억까지 약간 올랐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312억에서 257억 조금 감소했죠. 당기순이익도 2021년도에 185억 원에서 22년도에 48억으로 상당히 많이 감소됐습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은 1분기 지나갔고요. 자, 2분기도 컨센서스 안 나왔네요. 자,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90억 원이었는데 올해 76억 원으로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2분기 합하게 되면은 약간 얼마쯤입니까? 180억 원. 18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곱하기 2 하면은 360억 원 정도 되는데 자, 볼까요? 작년보다 조금 낮겠네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 또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그 킬러 문항을 없애라. 그랬더니 또 뉴스를 보니까 또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준 킬러 문항이 또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킬러 문항을 없앴더니 준 킬러 문항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관련돼 가지고 뭐 어떻게 또 대학을 입시를 하려면은 수능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뭐 여러 가지 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 관련돼 가지고는 또 어떻게 해서 또 말을 만듭니다. 학원들이. 우리나라 또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거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교육열이 가장 강한 나라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원이 상당히 이렇게 뭐 이렇게 쉽게 이렇게 저기 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자 377%입니다. 조금 높죠? 유보율은 2000%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일반적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비율이 조금 높아서 조금 위험하지만은 유보율이 2000% 이상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11%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이 5에서 8%를 감안하게 되면 한 2배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PS 같은 경우는 453원, BPS는 1,8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꼬그라졌잖아요. 2021년도에 185억 원에서 48억 원으로 떨어지면서 EPS가 떨어지는 거죠.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아, 영업이익이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EPS 오른다. 뭐 그렇게 하신 분들, PER이 어쩌다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자,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자, PER은 EPS 기준으로 합니다. 자, EPS는 어디서 나온다? 당기 순이익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영업이익은 이제 물론 그냥 계산할 때는 쉽게 계산할 때는 영업이익을 계산하신 분들이 있긴 한데 정확하게 계산하시려면은 EPS 기준으로 PER을 재는 거고 EPS는 당기 순이익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당기 순이익에서 나온다는 걸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53억 원, 453원 BPS는 1,800원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작년에 좀 특수하게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전에도 조금 비슷했네요. 185원도 이상하네요. 좀 어찌 보면 퐁당퐁당을 하고 있네요. 홀수달, 짝수달. 보시면은 2019년 홀수년도에는 당기순이 괜찮아요. 근데 짝수년도가 되면은 또 이상하네요. 좀 떨어지죠. 퐁당퐁당을 하고 있습니다. 홀수년해에는 당기순이익이 괜찮고 짝수년해에는 당기순이 조금 감소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 어떨까요? 올해가 홀수, 내년에 짝수. 그럼 올해가 2022년도가 짝수였잖아요. 이걸로 한번 토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453원은 좀 PER이 좀 높을 텐데, 자 500원을 계산해 볼게요. 그럼 500원이면은 자 5,000원이면 10배고 15,000원이면 30배 정도 되거든요. 30배 정도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게 2021년도 실적 기준으로 볼게요. 이때는 2,120원이거든요. 이걸 좀 애매합니다. 이 컨센서스 안 나와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은 2,120원 기준으로 볼게요. 2,120원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PER 10배가 안 되죠. 2,100원이면은 21,000원이 10배잖아요. 그러면 28에 16, PER 8배입니다. 이게 애매해요. 2021년 기준으로는 PER 8배, 2022년도 기준으로는 PER 30배입니다. 이걸 어디를 기준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최근 연도 기준으로 볼게요. PER 30배? 30배는 좀 센데 제가 봐서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2,120원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PER 8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게 저는 그걸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기여로 들어가서 어디서 매출액이 나오느냐? 자, 교육 쪽에서 나오겠죠, 당연히. 자, 수강료. 자, 57%. 그다음에 온라인. 그러니까 수강료라는 거는 이제 학원 수강료가 되겠죠? 그리고 온라인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인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인터넷 강의. 이쪽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교재에서 16%,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학원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학원에서 강의 수강을 받고 학원에서 찍어서 인터넷 강의를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모든 게 다 매출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마지막 유상증자 했던 건 BW 했던 게 2018년도네요. 자,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로는 청담 미디어가 되겠고, 크레버스 F, 청담 아이가르텐 관련된 다 교육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청담 러닝 함승 하단이 뭐죠? 고배당주죠. 자, 배당을 얼마 주나 볼까요? 자, 작년 기준으로 1,800원입니다. 자, 1,800원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1,800원 기준으로 되면은 18,000원이면 10분의 1이거든요. 1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률이 지금 기준, 현재 기준으로 10%가 넘습니다. 고배당주란 거죠. 고배당주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준금리의 2배 이상이 돼야만이 고배당주라고 부릅니다. 자, 기준금리 현재 우리나라는 3.5%죠. 곱하기 2 하면은 7%입니다. 7% 이상부터 고배당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 우리 고배당주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배당률 계산해 보니까 5% 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 회사들은 고배당주가 아니라 일반 배당주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3% 이상부터는 고배당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기준금리가 1.5%대였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고배당주로 불렸던 종목들이 막 5% 배당을 주는 회사들이 계속 똑같은 비율로 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올해 계산해 봤더니 이 종목이 고배당주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고배당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가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 이상을 배당을 줘야만이 고배당주를 분류를 된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상식이죠. 이 정도는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다 설명 다 드렸습니다. 한번 종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레버스 9사명이 청담 러닝이 되겠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개인이 핸들링하고 있는데 현재 순매수 중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1년 대비 22년 영업이익이 17.6%가 감소했습니다. 최근에 났던 이슈죠. 모멘텀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버스 플랫폼 기술 협약을 체결했다. 이런 소식으로 해서 주가가 급등했고 윗골을 달고 길게 윗골을 달고 이제 조금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기에는 차트 추세는 RSI는 60.7이기 때문에 과일과는 70까지는 약간의 여유가 있겠습니다. 수급 추세인 머니플로 인덱스는 88.0이기 때문에 과일과는 80 이상 구간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손 메이저 수급 이쪽에서는 더 이상 들어올 수 있는 게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트로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은 21,200원, 하단은 16,300원 되겠고요. 저항대 같은 경우는 19,500원, 지지대는 16,800원 되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보조지표가 되겠고요. 저항대하고 지지대 같은 경우는 추수기에 주간이 들어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당 관련된 이슈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크레버스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